그래서 오늘은 논문 MMA 편에 이어서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한 논문은 Journal of Oral Maxillofacial Surgery라고 해서 MMA 손상 분석한 논문인데, 이제 이 논문은 제목은 Maxillofacial Trauma in the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UFC에서 Maxillofacial Trauma, 헤드 인저리 말고 이쪽의 손상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논문 인트로덕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거든요. 마샬 아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뭔가 그죠? 되게 유명한 이게 선수 싸우는 거. 싸우는 이 경기가 기원전 5000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여기 이제. 어쨌든 기원전 5000년부터 됐고 1980년에 첫 MMA 리그가 미국에서 열렸었대요. 펜실베니아에서 처음 MMA 리그가 열렸는데 그 이름이 배틀 오브 더 슈퍼 파이터라고 돼 있었대요. 그게 첫 경기, MMA 첫 경기였대. 근데 3년 후에 금지가 됐대요. 왜요? 잘 다치고 잔인하대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규칙이라든지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좀 성행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인기를 다시 얻게 된 건 2009년부터 인기를 얻게 됐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무릎으로 앞면을 막 차는 그렇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네. 이렇게 체중 제한도 없었지 않나요? 없다가 체중도 이 어떤 급이 너무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딱 그 만 5년 동안의 UFC 경기를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로 병원 기록이 아니고 리그사이드 피지션 리포트, 그 현장에 있던 의사가 리포트한 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야죠. 보면은 이 얼굴을 세 부위로 나눴어요. 이 머리를 위아래로 3등분. 그래서 위쪽 3분의 1, 중간 3분의 1, 아래 3분의 1.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전체 경기에서 여기를 다친 게 한 몇 퍼센트 여기를 다쳤을 것 같아요? 저번에 1, 2, 3위가 거의 앞면에 있긴 했었으니까 제 생각엔 한 70. 그죠? 나도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 좀 이상해. 이쪽 안면부 쪽 손상이 14.5%, 그러니까 한 15%라고 해요.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 이제 위쪽 3분의 1, 중간 3분의 1, 아래 3분의 1인데 제일 손상이 제일 많았던 부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앙. 맞아요, 중앙. 근데 위하고 중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위쪽 3분의 1이 42.3%, 그다음 중간 3분의 1이 49.5%, 아래쪽 3분의 1이 8.2%니까 뭐 한 50% 정도는 중앙이고 40%는 위쪽 3분의 1. 위쪽 3분의 1은 전부 다 100% 열상, 찢어진 거. 위쪽 3분의 1이 뼈가 부러지면 이거 저기 스컬 프랙처, 이거 머리뼈가 부러지는 거니까 이거는 주먹으로 머리뼈를 부수기가 힘들겠죠. 미들 3분의 1에서는 찢어진 것도 있고 부러진 것도 있고, 부러진 게 더 많네요. 한 40%는 찢어진 거고 60%는 부러진 거래요. 부러진 게 그 여기 눈을 보호하고 있는 안압 쪽 뼈하고 코뼈하고 이쪽 뼈하고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부러졌을 것 같아요? 코뼈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더 많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여기다 보호 장치를 하는데도 이게 부러지면은 우리가 글러브를, 뭐 우리는 아니지, 글러브를 끼는 이유가 때릴 때 충격을 이렇게 넓은 부위로 이제 분산하는 거잖아요. 찢어질 때 제일 많이 찢어진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MMA 경기 보면 여기가 항상 늘상 찢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글로 많이 때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데 때렸을 때는 넓고 뼈가 이렇게 뭐 물론 광대뼈 푹 튀어나온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넓잖아. 근데 여기는 좁은 부위가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쳤을 때 피부가 찢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힘이 집중이 되니까. 여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코뼈가 이제 그 잘 부러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코뼈를 이렇게 옆으로 쳤을 때, 정면으로 쳤을 때 언제가 더 잘 부러질 것 같아요? 저 당연히 이쪽 옆으로 쳤을 때. 맞아요. 옆으로 쳤을 때 코뼈를 부러뜨리기 위한 힘이 16에서 66kPa이래요. 근데
정면으로 쳤을 때는 114에서 312kPa이니까 정면이 옆으로 쳤을 때보다 4배, 5배 정도 더 큰 힘으로 쳐야 부러진다. 옆으로 쳐야겠대. 옆으로 쳐야겠네요. 이제 분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체급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뭘 분석을 했냐면 메디칼 서스펜션 타임이라고 해서 다치고 나서 이 선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를 못하고 출장을 못하는 그 기간이 결국은 얼마나 부상이 컸느냐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메디컬 서스펜션 타임이 체급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데 UFC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급 분류가 달라요. 남자는 9개 체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 여자는 3개 체급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낮은 단계부터 이제 제일 높은 단계가 있을 텐데 메디컬 서스펜션 타임이 가장 길었던 체급은 웰터급하고 라이트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은 무거운 데서 위에서부터 2번째 체급이고 웰터급은 위에서부터 4번째 체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급이 많이 나갈수록 심하게 다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메디컬 서스펜션 타임이 제일 짧았던 체급은 밑에서 2번째 플라이웨이트급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가벼우면 아무래도 그죠? 펀치가 좀 가벼울 테니까 잘 피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휴식을 오랫동안 해야 될 그런 심한 손상을 당할 확률이 아무래도 체급이 높을수록 좀 더 높다. 그리고 여기 한번 찢어지잖아요, 그죠? 찢어지면 거기가 낫죠. 뭔가 몸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거기가 치유가 되면 원래 조직하고 똑같이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랬죠. 흉터 조직으로 된다고 그랬죠. 피부도 마찬가지. 여기가 한번 찢어지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붙잖아요. 흉터 조직이 거기 생기거든요. 근데 흉터 조직은 정상 피부 조직에 비해 가지고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그러면 이 잡아당겼을 때 견디는 힘. 찢어지는 게 결국 이게 쫙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찢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버티는 힘이 한 20에서 30%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한번 찢어졌던 선수는 더 잘 찢어진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맞아도 젊은 선수에 비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찢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수들 보통 여기 이거 발라주는 그 뭔지 알아요? 바세린. 바셀을 발라주는 이유가 글러브를 쳤을 때 피부하고 이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바셀을 발라줘서 이게 이게 미끄러져야 피부가 덜 찢어진다 이거죠. 이번 이 논문은 그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골절은 안아. 안아 쪽하고 코 골절이 많고 중간 이런 데는 잘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다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 내가 분석해야 되나?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 논문의 결론이 아까 그러면 결론? 결론은 논문 끝에 결론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2015에서 2019년 UFC MMA 파이트에서 이 맥실로페이셜 이쪽 손상의 트렌드와 패턴을 알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팩터는 손상의 종류하고 성별이었다. 제가 성별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근데 성별을 이야기 안 한 이유가 방법 분석이 좀 이상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쪽 손상에서 91%는 남자, 8.8%는 여자가 손상이었다라고 했거든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다친다, 이쪽을. 나는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걸 분석하려면 남자 선수 중에서 이 분석을 하고 여자 선수 중에서 이걸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선수 구성 자체가 남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이 전체 모수가 남자가 90%인데 이쪽 다친 게 남자가 90% 그러면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이상해서 분석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 그냥 결론에까지 이야기를 해놨네. 그리고 이제 그 위쪽 3분의 1, 중간 3분의 1 얼굴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다. 어쨌든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MMA 파이터들, 선수들을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도움 되려나? 어쨌든 뭐 이쪽 분야 좋은 저널에 실렸으니 희소성의 논문인 것 같아. 이런 논문이 별로 없으니까. 예.